재벌 그룹 회장. 그는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을 바라보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얼굴을 마주합니다. 40년 전 가슴에 묻은 첫사랑과 똑같은 얼굴이었죠. 밤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 최고 기업 중 하나인 태평양그룹 본사 건물 68층 회장실에서 강준호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68세의 나이에 이른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회장, 수조 원의 자산, 사회적 명예와 권력.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비서실장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제 퇴근하시겠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집으로 가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다. 집이라고 해봤자 넓고 화려하지만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준호는 문득 옛 생각에 잠겼다. 40년 전 그가 28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그에게는 수진이라는 첫사랑이 있었다. 이수진.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소녀였다. 그녀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법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준호의 아버지가 사업상 이유로 그를 미국으로 보냈고 수지는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검은색 벤츠가 준비되어 있었다. 정민수가 뒷문을 열어주자 준호가 탔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정민수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다. 차가 출발하자 준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40년 전 그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수진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미국에서 돌아온 후 그는 수진을 찾으려 애썼다. 사람을 고용해서 찾기도 하고 직접 발품을 팔기도 했다. 하지만 수진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 부인은 좋은 사람이었다. 현모양처였고 준호를 잘 뒷바라지해줬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그저 의리와 책임감으로 맺어진 관계였다. 준호는 평생 마음 한구석에 수진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다. 회장님, 오늘 왠지 우울해 보이시네요. 정민수가 백미러를 통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준호의 비서로 일해온 사람이라 준호의 감정 변화를 잘 알았다. 그냥 옛 생각이 나서 그래.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끔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 싶어진다. 무슨 후회라도 있으시나요? 젊었을 때 놓친 사람이 있어. 정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준호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깊이 파고들기에는 너무 사적인 이야기였다. 차는 한강대로를 지나 강남 쪽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지만 준호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갔다. 차는 청담동의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준호의 집은 이 일대에서도 가장 큰 저택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집에 가기가 싫었다.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정비서, 잠깐 시내를 한 바퀴 돌고 가자. 지금 이 시간에요? 정민수가 의외라는 듯 물었다. 평소 준호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 그냥 기분 전환이나 하고 싶어. 준호의 말에 정민수는 방향을 바꿔 다시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한남동, 이태원, 명동을 거쳐 종로까지.
서울의 밤거리가 차창 밖으로 흘러갔다. 준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진과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이 근처였다. 종로 3가에 있던 작은 꽃집. 그녀는 그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꽃을 팔고 있었다. 어머니 생일 선물로 꽃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인연이었다. 아저씨, 어떤 꽃을 찾으세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던 그때가 생각났다. 그녀의 미소는 정말 꽃보다 아름다웠다. 25살의 그녀는 청순하면서도 당차 보였다. 어머니 생일 선물용인데. 그럼 카네이션은 어떠세요?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수진이 빨간 카네이션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 순간 준호는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 후로 준호는 핑계를 만들어 자주 꽃집을 찾았다. 집안 곳곳에 꽃을 놓는다는 이유로, 친구 결혼식 축하 화환을 주문한다는 이유로. 수진도 점점 준호에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었다. 준호는 재벌 2세였고 수진은 가난한 서민이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아들의 연애 사실을 알고 경로했다. 네가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느냐? 결국 준호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야 했다. 수진에게는 2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꽃집도 문을 닫았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정민수의 질문에 준호는 정신을 차렸다. 어느새 차는 종로 3가 근처에 와 있었다. 저기, 잠깐 세워봐. 준호가 가리킨 곳은 옛날 수진의 꽃집이 있던 자리였다. 지금은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서서 옛 추억을 떠올렸다. 수진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도 바로 여기였다. 수진아, 나 미국 가게 됐어. 2년만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준호야, 나도 기다릴게. 꼭 기다릴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기 때문이다. 응, 괜찮아. 다시 차에 타자. 차가 다시 출발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는 직장인들,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준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느꼈다. 자신에게는 없는 평범한 행복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 같았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차는 명동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었다. 40년 전 이 거리는 지금보다 훨씬 소박했다. 그때의 명동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나름의 정취가 있었다. 수진과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이 아직도 생생했다. 수진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준호가 물었던 적이 있었다. 준호야, 나는 상관없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수진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갈라놓았다. 갑자기 정민수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회장님, 앞에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다. 어두운 골목에서 한 소녀가 뛰쳐나오고 있었다. 뒤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야, 잡아.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 남자들의 거친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길을 건너려다가 차들 때문에 막히자 그녀는 더욱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소녀의 얼굴을 비쳤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그 얼굴,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40년 전 기억 속에 그 얼굴과 똑같았다. 이게 어떻게?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소녀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수진과 판박이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았다. 소녀는 계속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돈 갚을 때까지는 어디도 못 가. 어머니 빚을 네가 대신 갚아야지. 남자들의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 소녀가 수진일 리는 없다. 나이를 계산해봐도 맞지 않았다. 그럼 저 소녀는 누구일까? 왜 수진과 똑같이 생겼을까?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민수가 물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았을 텐데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 소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수진이 위험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비서, 차 세워.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네? 당장 차 세우라고. 정민수는 놀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준호는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정민수가 말렸지만 준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저 아이, 데려와. 네? 저 소녀를 데려와. 당장. 정민수는 당황했지만 준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소녀 쪽으로 달려갔다. 아가씨, 잠깐만요. 소녀는 처음에는 정민수도 자신을 쫓는 사람인 줄 알고 더욱 놀랐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민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뒤쫓아오던 남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정민수를 보고 잠시 주춤했다. 정민수의 옷차림과 분위기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봐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 일에 왜 끼어들어요? 남자들 중 하나가 따졌다. 이 아이는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준호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남자들은 움찔했다. 비싼 정장과 고급 시계, 그리고 뒤에 서 있는 고급 벤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준호가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소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수진과의 닮음이 더욱 놀라웠다. 괜찮니? 다쳤니?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저는 괜찮아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그녀는 도망가려 했지만 준호가 말렸다. 잠깐, 아직 위험할 수 있어. 저 사람들이 다시 올지도 몰라. 준호의 말에 소녀는 멈춰섰다. 실제로 그녀도 그 남자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이수민이에요.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이씨. 혹시? 내 성이 이씨구나. 네. 혹시 가족은? 준호의 질문에 수민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저는 혼자예요. 부모님은? 어머니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민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어머니 성함은? 수민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왜?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아는 사람일까봐. 준호가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수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어머니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그 순간 준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다. 회장님. 정민수가 급히 달려와 준호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수진. 준호가 중얼거렸다. 40년 넘게 찾아 헤맸던 그 이름. 그리고 지금 그녀의 딸이 눈앞에 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미안해. 잠깐 어지러웠어. 그는 수민을 다시 바라봤다. 이제 확실했다. 이 아이는 수진의 딸이다. 그렇다면 수진은 이미 내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3개월 전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결국 치료를 포기하셨어요.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준호의 가슴이 미어졌다. 수진이 죽었다. 그것도 돈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자신이 조금만 일찍 찾았더라면. 준호는 후회의 눈물을 삼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쫓아온 거니? 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수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진의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자신이 수진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그녀의 딸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다. 수민아. 준호가 수민의 이름을 불렀다. 네. 이제 걱정하지 마. 모든 빚은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왜 그런 걸 해주세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이 수민의 어머니를 사랑했었다고? 40년 전의 이야기를? 너무 복잡하고 긴 이야기였다. 그냥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준호가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아. 나한테는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아. 준호의 말에 수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그리고 수민아, 앞으로는 혼자 살지 마. 내가 돌봐줄게. 네? 수민이 깜짝 놀랐다. 저를 돌봐주신다고요? 준호는 수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수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평생의 후회였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녀의 딸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수민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수진이 겹쳐 보였다. 수민아, 네가 원한다면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저는 아저씨를 잘 모르는데요. 수민이 당황하며 말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수민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수민아,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해봐. 저 사람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준호의 말에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실제로 수민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갈 곳도 없었고 병원비 빚은 천문학적이었다. 고등학교도 자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아저씨는 어떤 분이세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너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해. 준호가 겸손하게 답했다. 정민수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놀랐다. 회장님이 자신을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다니.
하지만 굳이 나서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수민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수민아, 나한테도 딸이 있었어. 내 또래였을 때가 있었지.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멀리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너를 보니 그때 생각이 나더라.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준호에게는 정말 딸이 있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다만 수진과의 관계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준호가 말을 이었다. 네 어머니 이름을 들었을 때 혹시 내가 아는 분일까 해서. 정말요? 수민의 눈이 반짝였다.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수민아, 어머니가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신 게 있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특별한 이야기나 옛날 얘기 같은 거. 수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준호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준호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준호라고? 네.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옛날 친구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울으셨어요.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수진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차는 조용히 준호의 저택으로 향했다.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다.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수민아, 무서워하지 마.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정말로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묻어 있었다. 아저씨가 정말 우리 어머니를 아셨나요? 수민이 다시 물었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단서라도 찾고 싶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수민아, 나는 네 어머니를 사랑했어. 아주 오래전에. 사랑했다고요? 수민이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다. 네. 40년 전에 말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헤어지게 됐어. 그럼 아저씨가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준호인가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준호야.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아저씨를 그렇게 그리워하셨는데. 미안해, 수민아. 정말 미안해. 준호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네 어머니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어머니도 아저씨를 찾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그러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울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사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남은 사람은 그녀의 딸과 만나게 된 운명. 수민아. 준호가 수민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네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너만큼은 반드시 지켜줄게. 아저씨.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차는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다. 저택의 큰 정문이 열리고 차는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멈췄다. 수미는 창밖을 보고 놀랐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응.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 평생이라도. 정민수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준호와 수미는 차에서 내렸다. 저택의 하녀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분은? 하녀 중 한 명이 물었다. 수민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준호가 대답했다. 방을 준비해주고 필요한 것들도 모두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수민은 화려한 저택 내부를 보며 압도당했다. 자신이 살던 작은 원룸과는 천지 차이였다. 정말, 정말 괜찮은 건가요? 수민아, 이제 걱정하지 마. 준호가 수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셔.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힘들었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수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민이만큼은, 우리 딸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겠어.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던 후회와 그리움이 조금은 달래진 것 같았다. 수진의 딸을 지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